자, 오늘은 일본의 사츠마본이 류큐 왕국을 침공했을 때 그 비극의 한가운데 섰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상징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1609년에 류큐를 완전히 정복했는데 서츠마는 왜 굳이 관리 한 명을 콕 집어서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진짜 속셈이 뭐였을까요? 재미있는 건 말이죠. 류큐를 침공하고 나서 사스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군사작전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침략을 아주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포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작업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츠마가 딱 지목한 표적이 바로 자나 리잔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츠마가 우리한테 복종해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때 끝까지 안 돼! 하고 맞섰던 아주 강경파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츠마는 바로 이 저항을 우리가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삼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나 리잔 한 명한테 싹 다 뒤집어 씌우면 사츠마는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질서를 바로잡는 정의의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류큐를 지배하기 위한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나 리잔,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담한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반간지서라고 불리는 비밀 편지였습니다. 이걸 써서 당시 류큐의 오랜 상국이었던 중국 명나라에 몰래 보내려고 했던 거죠. 내용은 뻔하죠. 사츠마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이 희망이 가득 담긴 편지가 글쎄 적군의 손이 아니라 바로 동료의 손에 의해 가로막히고 맙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또 다른 류큐 관리, 이케구스쿠 안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츠마한테서 먼저 풀려나서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틀어라 라는 임무를 받고 푸저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인들 사이에 자나 리잔의 편지가 떠돌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 이케구스쿠가 마주한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이 편지를 공개한다. 그럼 명나라가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류큐가 사츠마 지배하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명나라가 교역을 바로 끊어버릴 겁니다. 그럼 류큐 경제는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편지를 없앤다. 그럼 당장 먹고 살 길, 즉 무역은 다시 열리겠지만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는 셈이죠. 와, 진짜 어느 쪽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케구스쿠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나라의 돈, 즉 공금까지 써가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던 그 비밀 편지를 전부 다 사들여서 없애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조국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쓴 편지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동료의 손에 의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류큐 관리들 앞에 사츠마가 그들의 정신, 아니 영혼까지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마지막 시험지를 내밉니다. 그 시험대가 뭐였냐면 바로 기쇼몬이라고 불리는 맹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나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하는 단순한 서약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류큐의 정신, 역사, 자존심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도구였습니다. 자나 리잔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서명을 거부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침략당한 건 너희 탓이다 라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둘째, 류큐는 이미 멸망했지만 우리 시마지 가문이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는 거다, 이걸 인정하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앞으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사스마에 영원히 복종하겠습니다, 이걸 맹세하라는 거였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굴욕이죠. 맞습니다. 자나 리잔에게 이 종이에 서명을 한다는 건 그냥 류큐의 역사와 주권을 자기 손으로 지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뭐 국가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관리들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놓은 사스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예 법과 제도를 통해서 류큐에 대한 지배를 공식적으로 못 박으려고 한 거죠. 그때 내놓은 게 바로 오키테 15조라고 불리는 15개의 법령입니다. 이게 바로 류큐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사츠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이 법령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류큐가 다른 나라랑 무역하려면 이제 사츠마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무게나 길이를 재는 도량형도 일본식을 써야 했어요. 심지어 여자한테는 땅 주지 마라 같은 아주 세세한 내부 행정까지 간섭했습니다. 세금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걷어가고요. 말 그대로 류큐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 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나, 리잔, 그리고 그의 왕은 과연 어떤 마지막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길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자나 리잔. 그는 목숨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맹세문 서명을 거부했죠. 다른 한쪽은 국왕 슈네이와 나머지 관리들. 그들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당장 나라와 백성을 살려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굴욕적인 맹세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왕과 다른 관리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텼던 단 한 사람, 자나 리자는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한 관리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류큐가 겪어야 할 그 기나긴 복속의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에 새겨진 영원한 상징이 된 거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인가? 이 질문 어떠세요? 4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 아닐까요? 역사는 과연 이 두 선택 중 어느 쪽을 더 무겁게 기억할까요?